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의 실습을 통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조금 더 익숙해지셨는지요? 이번 시간에도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하나 함께 프로그래밍 해봄으로써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파이썬에 조금 더 친숙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예제들은 무척 단순하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 몇 가지의 핵심 개념들을 포함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서 추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는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것들도 아주 약간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코드를 입력해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 구조와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나면 이 생각의 흐름을 코드로 옮기는데 이 과정을 코딩이라고 부른다는 것 알고 있죠? 그러고 나서는 테스트를 행합니다.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통은 함수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 프로그램의 부분을 따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충분한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테스트 입력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해서 예상되는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을 단위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 후에는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올바른 동작을 확인하는 과정,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프로그램에 대해 주어진 요구사항이 모두 만족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통합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매우 단순하므로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나누어 행하지는 않기로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에서 키워드를 통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번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인 것처럼 GIL 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자가 입력하면 이름에 GIL 즉 길이 포함된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이름의 일부를 키워드로 입력해서 검색할 수도 있지만 전화번호의 일부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번호 1289가 입력되었고 이를 포함한 번호를 가진 김수길이라는 이름의 전화번호가 그 결과로 표시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적 처리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의 입력으로 사람 이름과 점수를 받아 그것을 프로그램 내부의 리스트에 저장하는 기능을 코딩해 보았습니다만 전화번호들을 일일이 입력하는 것은 귀찮기도 하고 여기서 소개하려는 핵심에서 좀 벗어나 있으니 이번 시간에는 전화번호들이 미리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로부터 검색 결과를 얻어내는 부분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인 데이터가 미리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입니다. 폰북이라는 이름을 가진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는 4개의 원소가 들어있으며 그 각각은 사전입니다. 사전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의 예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보았죠. 각각의 사전은 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담고 있는데 이런 단위를 레코드라고 불렀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하나의 레코드에는 name이라고 정의된 키로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고 또한 number라는 키로 저장된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들어있습니다. 즉, 각 레코드에는 2개의 필드가 있으며 그 각각은 이름과 전화번호입니다. 사용자가 사람 이름의 일부 또는 찾고자 하는 전화번호의 일부를 입력하면 이 전화번호부를 프로그램이 뒤져서 검색 결과를 만들어낸 뒤에 그것을 사람이 읽기 편안한 형태로 출력하는 것이 오늘의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들을 모두 프로그램에 담아둔다면 우리가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이름이나 번호를 이용해서 주소록을 검색하는 것과 비슷한 기능을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한 주소나 이메일, 생년월일 등 다른 정보도 검색 결과에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소나 이메일, 생년월일 이런 것들은 필드로 추가될 것이고 프로그램 구현에서는 이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사전에 키로 추가되겠네요. 여기서는 연습용 프로그램이니까 이름과 전화번호만 들어있는 형태로 검색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전체 실행 구조는
지난 시간의 성적 처리 프로그램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K라는 변수로 받아들였다고 가정합시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무한 루프를 이용해서 검색을 계속 반복하도록 하고, 이 반복은 아무런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엔터 키를 누를 때까지 계속하기로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력된 키워드 문자열이 빈 문자열인 경우에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순환문을 빠져나오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사용자가 뭔가 키워드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인자로 하여 검색 함수를 호출합니다. 검색 함수는 검색 결과를 리스트로 돌려주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색 결과가 한 건만이 아니라 두 건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검색 결과의 리스트는 전체 전화번호부인 폰북 리스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리스트의 원소들은 사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레코드를 담고 있는 하나의 사전에는 두 개의 키가 존재하며, 그 키들은 각각 이름에 해당하는 name과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number입니다. 이렇게 반환된 리스트를 사람이 읽기 좋은 형태로 출력하는데, 이름을 적고 콜론을 찍고 그 뒤에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은 키워드 검색을 행하는 함수에 있게 되겠네요. 이 함수의 이름은 keyword search로 하겠습니다. 인자로는 검색을 위한 키워드를 받아들입니다. 출력은, 즉 return 값은 앞 페이지에서 말한 것과 같이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는 이름이나 전화번호에 인자로 받은 키워드가 포함된 레코드들을 담게 됩니다.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이지만 실제 코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떻게 만들면 될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글로 적어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검색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어 반환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검색 결과 리스트를 빈 리스트로 초기화한 뒤에 검색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기로 합니다. 검색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폰북이라는 리스트, 즉 전체 전화번호부를 담고 있는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판단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폰북 리스트의 원소 각각은 사전입니다. 이 사전에 name 필드에 주어진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전을 결과로 반환할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또한 number 필드에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도 역시 결과로 반환할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름 또는 전화번호에 주어진 키워드가 포함된 것들을 골라서 결과로 반환할 리스트에 담게 되며, 이것을 반환하면 됩니다. 이름 또는 전화번호에 주어진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름과 전화번호는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문자열의 포함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름에 대해서는 대소문자의 차이는 무시하고 검색한다는 요구사항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려는 문자열들, 각 사람의 이름, 그리고 키워드, 양쪽 다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변환한 뒤에 그것들 사이를 비교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동영상을 멈추고 먼저 스스로 코드를 만들어 보신 뒤에 이 뒤에 소개될 방법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게 되는데, 함수는 호출되기 이전에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하니까 우선 키워드 서치라고 이름을 정한 함수를 먼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def라고 적고 함수의 이름인 키워드 서치를 쓰고, 인자로는 키워드를 하나 받아들이기로 했죠. 문자열 인자입니다. 아직은 함수의 몸체를 작성하기 전에 리턴하고 빈 리스트를 리턴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둘게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프로그램의 주된 부분, 무한 루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while 뒤에 조건식을 그냥 true라고 적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키워드 입력을 받는 거죠. k라는 변수를 이용하겠습니다. input 함수를 쓰고 여기에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자열을 사용자에게 보인 뒤에 키워드를 문자열로 입력받았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키보드에서 입력한
문자열이 k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게 되겠죠. 어떤 경우에 이 무한 루프를 빠져나가서 종료하도록 했습니까? 입력으로 받은 문자열이 빈 문자열이면, 즉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이때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순환문을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즉 else를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쓰지 않아도 동일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if의 조건이 만족하면 브레이크로 이 순환문의 몸체를 완전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코드가 도달했다는 것은 저 if의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요. 결과는 result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키워드 서치에 입력으로 받은 키워드 문자열을 인자로 해서 검색 결과를 얻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죠. 프린트를 이용해서 우선은 한 줄에 검색 결과라는 헤더를 쓰고 그 밑에서 result라는 변수에는 지금 keyword search라는 검색 함수가 반환한 리스트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 리스트는 각각의 원소가 사전이겠죠. 리스트 안에 있는 사전의 내용을 하나하나 출력할 텐데 우선은 그냥 이 result라는 리스트를 그대로 프린트해 보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은 실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키워드를 입력하도록 할 테고 그걸 이용해서 검색 함수를 키워드 서치 함수를 호출을 하지만 그 함수는 빈 리스트를 반환할 거고 그러면 프린트하고 괄호에서 result를 출력한 이 행에 의해서 빈 리스트의 모습이 그냥 출력되겠네요. 이 과정이 언제까지 반복됩니까?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을 때까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입력해 볼게요. 검색 결과는 비어 있죠. 다른 키워드를 입력해도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끝나네요. 우선 우리가 프로그램의 주된 부분인 무한 루프 부분은 잘 작성한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키워드 서치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이 안에서 호출되었음을 확인하는 프린트를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받은 인자도 제대로 전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키보드에서 GIL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지금 색깔 다르게 표시한 것처럼 키워드 서치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서 여기 11번째 행에 있는 프린트가 실행됐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GIL이라는 문자열 이 인자로 잘 전달됐음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걸 한번 입력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none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어요. 두 번 다. 이것은 자, 이 행을 보면 키워드 서치가 리턴하는 것을 result에 담고 그것을 프린트하도록 되어 있는데 키워드 서치 함수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리턴 값은 파이썬에 있는 특별한 객체인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의 none이 해당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코드를 더 작성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서치라는 함수의 안에서는 우리가 폰북 리스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 안에 키워드를 포함한 이름이나 키워드를 포함한 전화번호가 들어있으면 검색 결과로 반환할 리스트에 추가하기로 했죠. 우선은 반환할 리스트를 빈 리스트로 초기화를 해두고 폰북이라는 리스트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x라는 변수에 담아서 꺼내면서 순회할 거예요. 만약에 키워드가 이름에 포함되어 있으면 문자열의 포함 관계를 판단할 때는 앞에 문자열 그리고 in 그리고 뒤에 문자열 이렇게 적죠. 그러면 앞에 적은 키워드라는 문자열이 이 뒤에 적히는 이름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거예요. x가 폰북이라는 리스트의 원소 하나하나를 담고 있을 때
이 원소들은 사전이죠. 이 사전에서 저 이름을 꺼내오려면 어떻게 하나요? x 변수 이름을 적고 대괄호를 한 뒤에 name이라는 문자열로 키를 주면, 자, 이 x의 name은 폰북이라는 리스트에 있는 사전 각각의 원소에서 이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꺼내온 거죠. 만약에 키워드가 그 문자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의 예제에서도 봤듯이 리스트에 원소를 추가할 때는 병합, 덧셈 기호로 이어진 병합 연산을 이용하는데, 오른쪽에다가 x라는 사전 하나를 담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걸 병합하면 되겠어요. 또는 똑같은 방법으로 키워드가 이 x라는 사전에 넘버, 전화번호에 포함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의 원소를 추가하면 될 거예요. 이 for 순환문이 모두 끝나고 나면 폰북이라는 리스트에 있는 사전 원소들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s라는 리스트에 담았으니까, s라는 리스트는 우리가 원하는 검색 결과의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return하면 우리가 의도한 검색 과정을 모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5, 6, 7, 8을 입력했더니 리스트가 2개의 사전이 담긴 리스트가 돌아왔어요. 문자열을 입력해도 뭔가 사전이 담긴 리스트가 돌아오네요. 엔터를 치면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납니다. 자, 검색 결과를 출력할 때 그냥 이 키워드 서치라는 함수의 리턴으로 받은 result라는 리스트를 그대로 프린트했더니 별로 보기가 좋지는 않네요. 우리가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서 이걸 사람이 읽을 만한 형태로 표시하기로 했죠. 마찬가지로 리스트 순회를 이용하겠습니다. p라는 변수가 result라는 리스트의 원소 하나하나를 가리키도록 하고, 프린트에서는 이름을 표시하고 콜론을 찍고 한 칸을 뛸게요. 그러고서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코드를 고쳐봤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5678이라는 문자열이 번호에 포함된 사람이 2명이네요. 홍길동과 박준수. 다른 거 한 가지 8765를 입력하면 8765도 2명 있어요. 김수길과 박준수네요. GIL 입력하면 김수길이 1명 검색되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GIL이 포함되는데 검색되지 않았어요. 대소문자의 차이는 무시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아직. 그러면 조건을 좀 바꿔야 할 텐데 어디를 바꾸어야 하나요? 이름에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도 소문자로 전부 변환하고 이름도 전부 소문자로 변환해서 그걸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문자열을 전부 소문자로 변환하는 데는 문자열의 메서드 중에 로우어라는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메서드를 표현할 때는 앞에 문자열이 있으면 점을 찍고 그 메서드의 이름을 적고 괄호를 치고 인자가 있으면 저 괄호 안에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키워드라는 문자열을 소문자로 변환했고, 이걸 비교할 문자열, 이름이 담겨있는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전부 소문자로 변환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길 입력하면 이번에는 홍길동과 김수길이 검색됐어요. 입력은 소문자 GIL을 줬는데 여기에 소문자 GIL이 들어있어서 김수길도 해당하고 홍길동도 여기에 대문자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대소문자의 차이는 무시했으므로 길이 들어있어서 검색 결과에 포함됐어요. 비슷하게 전부 대문자로 해서 SOO를 적어도 김수길과 박준수 2명이 검색됐네요. 김수길은 여기에 SOO가 있고 박준수는 여기에 SOO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낮게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 for 문 안에 보면 if가 2번 등장하는데, 이런 경우, 즉 이름에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결과로 반환할 리스트에 이 x라는 원소를 추가하고, 이런 경우 전화번호에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똑같은 과정으로 결과로 반환할 s라는 리스트에 x의 원소를 추가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로 묶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뒤에 있는 if는 이제는 없애고, 여기에 뭘 이용해서 아까 그 조건을 나열하면 될까요? 이름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화번호에 포함되어 있어도 이므로 or라는 논리 연산자를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 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줄에 이어서 쓰고 싶은데, 그럴 때는 맨 끝에 역슬래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코드를 작성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줄에 쓰여 있는 것과 같게 취급을 해요. 아까 있었던 조건은 키워드가 넘버에 포함되면 이라는 조건이죠.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까요? 네, 간단하게 확인해 봤지만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는 걸로 보이네요. 조금 더 코드를 예쁘게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for 문은 폰북이라는 리스트의 원소를 하나하나 꺼내서 순회하면서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결과로 반환할 s라는 리스트의 원소를 추가하는 식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파이썬에서는 조금 더 보기 좋게, 그리고 이해하기 좋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죠. 리스트 함축을 이용하려고 해요. 리스트 함축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표현식을 적고, 지금은 꺼낸 원소를 그냥 담을 거니까 x for x in phonebook 이라고 하면 폰북에 있는 원소를 하나하나 x에 담아서 그걸 그대로 이 s라는 리스트에 저장하게 되죠. 그런데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이 뒤에 우리가 조건을 붙일 거잖아요. if를 이용해서 아까와 동일한 조건을 적습니다. 역시 줄이 너무 길어지니까 밑줄에 연달아 쓸게요. 다시 타이핑을 하긴 했지만 이 조건은 아까 우리가 썼던 if문과 동일한 거고, 이번에는 리스트의 함축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네요. 한 줄에, 지금 물론 줄을 바꾸어 써서 두 줄이 소요되긴 했습니다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함수로 만드는 것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입력과 출력, 즉 인자와 리턴 값에 대해서만 확정해두면 검색 기능을 나중에 수정해야 한다고 할 때도 함수 내부만 고쳤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폰북이라는 전화번호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검색 기능을 바꾸더라도 이 함수 이외의 코드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키가 추가되어도, 예를 들어 주소나 이메일 같은 것을 폰북에 추가한다 하더라도 이 함수의 검색은 이름과 전화번호에서 키워드가 포함된 것들을 골라내려는 한 그대로 잘 동작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실습해본 전화번호부 검색 프로그램에서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했습니다. 무엇이 있었나요? 리스트를 순회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어 있는 원소들을 하나하나 검사할 때 리스트를 순회했고, 검색 결과를 출력할 때에도 리스트를 순회했습니다. 사용자 입력으로 주어진 키워드가 이름이나 전화번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자열 포함 관계를 판단하는 조건식 in을 이용하는 조건식을 적용했습니다. 문자열, 리스트, 사전 등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두 같은 구조의 in을 이용한 조건식을 이용하는데, 문자열, 리스트, 사전 각각의 시간에 배웠던 것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봅시다. 대소문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문자열을 비교하기 위해서 lower라는 문자열 메서드를 이용했습니다. 반대로 upper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모두 대문자로 변환해서 비교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열에는 lower와 upper 이외에도
몇 가지의 쓸모있는 메소드들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잘 기억나지는 않죠. 앞으로 예제에서 필요에 따라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 순회를 이용한 순환문으로 검색 결과 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을 리스트 함축을 이용해서 보다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예에서 본 것처럼 리스트 함축 같은 것을 잘 이용하면 보기에도 간단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혹시 함축을 이용해서 더 간단히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번 주에는 두 번의 강의에서 두 개의 예제 프로그래밍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매우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프로그램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보다도 요구사항, 즉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잘 정리되면 그것을 코드로 옮기는 것은 다소 기계적인 것이니까요. 함께 해보기 위해서 아주 쉬운 예제를 골라서 강의에 이용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오래 할 것도 없었긴 합니다만 분반 실습에서 여러분이 풀게 되는 연습 문제에는 이보다는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만약 보다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즉 기능이 이보다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찬찬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 코드부터 작성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프로그램 전체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거나 아니면 종이에 적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프로그래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리적인 접근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